다들 시원한 국수를 먹으며 더위를 식히려는 것인데요. 좌우지간 여름에는 콩국수가 최고예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매일 아침마다 주인장이 콩을 삶고 갈아서 정성으로 만든다는 콩국수. 여름엔 보양식이 따로 없죠. 그래도 여름하면 비빔국수가 최고입니다. 시원하고 달하고. 입맛 없을 때 저절로 생각나는 매콤달콤한 비빔국수. 그리고 출출할 때 먹으면 간편하고 든든한 잔치국수도 인기 만점인데요. 빨리 먹을 수 있고 맛있고 가격 저렴하고. 국수만의 매력이라면 다른 우동면이나 일반 면보다 좀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먹는 재미가 좀 있죠. 쫄깃쫄깃해서 씹히는 재미가 있고요. 다양한 맛으로 사랑받는 국수. 맛의 중심에는 쫄깃한 면발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대째 국수를 만든다는 한 공장. 새벽 1시 16분.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끝내고 잠을 잘 시간이지만 이곳에선 부자가 전통 국수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밀가루가 몇 킬로짜리예요? 하나에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2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밀가루 나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잠이 좀 부족하다? 잠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도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부족한 잠과 싸워가며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일하는 이유. 바로 국수의 품질 때문인데요. 낮에는 습도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 새벽대가 이 습도가 국수하고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만은 새벽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반죽에 들어갈 소금물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한 500kg 정도 뽑을 겁니다. 하루에 이만큼씩 2번은 타야 되는 거죠. 매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23도에 맞춘다는 염도. 감으로 맞춰보는데 정확하게 23도 딱 나오네요.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아들아 밀가루 하나 더. 재료 준비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반죽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밀가루 20kg과 소금물을 반죽기에 넣어주는데요. 10분 정도 돌리면은 반죽이 될 겁니다.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반죽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밀가루 하나 더 넣어요. 이어서 똑같은 양으로 반죽을 만드는 작업자.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면 뭉칠 가능성이 있어 1차 반죽을 나눠 만드는 것인데요. 롤러를 이용해 하나로 합치면 2차 반죽이 됩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돌돌 말아주는데요. 밀가루가 테이프처럼 감기네요. 다른 사람이 보면 신기한데 저희들은 맨날 반복해서 하는 작업이라 상당히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2차 반죽을 옮겨 롤러를 이용해 다시 1차 반죽과 섞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죽 두께가 제대로 일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덩어리진 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밀가루가 더해지며 점점 커지는 반죽. 이 무게 하나가 한 30kg 정도 나가요. 무게 하나가. 이것을 하루에 수백 번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반죽을 하나 더 만드는 작업자. 힘들지만 기계로 대량 생산한 국수와 맛의 차이가 커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군요. 그래도 치대면 이렇게 롤러로 해서 겹치게 되면은 국수가 더 쫀득거리죠. 이 두 개의 반죽을 롤러에 넣어 다시 하나로 합쳐줍니다.
지금 나오는 이 반죽이 3번 합쳐진 반죽인데 이 반죽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국수가 됩니다. 반죽이 3번 합쳐지며 쫄깃함은 올라갔지만 국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두께. 여러 번 롤러를 거쳐 두께가 3mm로 얇아지면 가늘고 하늘거리는 면을 뽑아내는데요.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아직 모든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긴장을 놓을 순 없습니다. 잘 나온 면발의 끝을 정리하는 것도 수작업인데요. 길이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잘라줌으로써 그 국수 길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리가 끝난 국수는 직접 들어서 건조실로 옮겨주는데요. 이때 국수 간격을 맞춰 널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은 서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마르게 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쉽게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국수가 걸린 스테인리스 봉 하나의 무게가 1kg. 옮기는 것도 엄청난 체력을 요합니다. 어느새 찾아온 아침. 하지만 국수를 만드는 부자의 손과 발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데요. 새벽 1시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중에 나온 것은 이 시간적으로 시차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일주일에 똑같이 말리기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디론가 가는 아들. 저 무거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목이 말라서. 시원해요? 아 진짜 이럴 때 먹는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 내에 국수를 만들기 위해 작업 속도를 올리는 두 사람. 그런데 무거운 반죽을 내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잘못하면 새하고 셋질이 이게 손에 껴요. 물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야 이게 안 끼지. 말다가 여기서 살짝 손이 껴버린다고요. 근데 안 끼려면 물에서 그냥 딱 던져버려야 돼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탁탁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전혀 없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게 그냥 잘 놓는다고 놓으면은 손가락 끼면은 되게 다치기 쉽거든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전통 국수. 오랜 세월 만들다 보니 손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그 손가락이 안 펴, 하도 많이 움직여서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인대를 하나씩 다 끊어서 지금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 손바닥이 다른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아주 거북스네요. 거칠어요. 하도 많이 써서. 그런데 면발을 뽑다 말고 갑자기 기계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무슨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지금까지는 중면을 뽑는 칼로 국수를 만들었고 이제 소면이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소면 칼로 바꾸고 있어요. 소면은 중면보다 작업하기 어렵다는데요. 면을 더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1.5배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돼요. 일을 시작한 지 8시간이 지난 상태. 다시 원점으로 무거운 반죽을 만들어 소면을 뽑아야 하는데요. 강도 높은 작업에 온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하면 졸리기도 하고 조금 힘이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머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만들어진 소면을 옮깁니다. 조금씩 채워지더니 이내 국수로 가득 찬 건조실. 47년 경력의 아버지가 국수 상태를 체크하는데 과연 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나와야지 잘못 나오면은 이게 납두하게 나오는 경우 납두하게 나와요. 이것은 지금 동그랗게 잘 나왔어요. 이게 풀려보면 느낌이 와요. 동글동글하니 삶아서 먹을 때 아주 매끄럽게 호로 잘 넘어가죠. 이제 잘 말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건조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려 하는데요. 겨울에는 17시간, 18시간. 요즘 하반기에는 15시간에 16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선풍기 바람을 맞자 실타래 같은 면발이 하늘거리며 천천히 건조돼 갑니다. 같은 시각 새벽 내내 일해서 허기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내 영인 씨가 국수를 준비합니다. 한번 끓어오를 때 찬물을 조금 더 주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늘 남편과 아들이 만든 국수로 요리한다는데요. 잘 익었어요. 우리 남편이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열무국수도 해먹고 콩국수, 비빔국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먹어요. 그중 오늘의 요리는 비법 양념장으로 만든 비빔국수. 이야,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국수 질려서 안 먹을 것 같은데 자주 드신다고.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고 퍽 자라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어야 돼요. 한 끼를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고된 일을 끝내고 퇴근 후에 먹는 비빔국수 한 그릇.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는데요. 국수 잘 나온 것은 상당히 잘 나왔네요. 쫄깃쫄깃하게 맛있어요. 다음 날 새벽 1시. 출근하자마자 국수 건조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깨물 때 안에 소리가 딱딱 소리 나면은 아주 잘 마른 거예요. 습이 너무 없을 때 건조할 때 볶게 되면은 비틀었을 때 다 깔라져 버려요. 근데 오늘은 일자로 탁탁 나가잖아요. 아주 잘 마른 거예요. 다행히 잘 마른 국수.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을 위해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건 무슨 틀이에요? 계단틀, 국수 계단틀. 재단에 들어가기 앞서 공과 국수를 분리시켜줍니다. 이어서 신속 정확하게 자르는데 기다란 국수를 5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이거는 22cm예요. 그거는 뭐 정해진 거예요? 아, 정해진 건 아닌데 면치기라고 하나요? 먹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제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아 그럼 재면소마다 그 길이가 달라요? 틀리죠? 아버지가 국수 재단 담당이라면 아들은 포장 담당인데요. 정확하게 계량해야 해서 이 과정은 기계의 손을 빌립니다. 한 다발 양이 어느 정도 돼요? 10인분 정도. 무게는요? 1,500에서 1,600g. 하지만 아들 관욱 씨도 쉬지는 못합니다. 마무리 포장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계로는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손으로 하고 있어요. 줄줄이 나오는 국수 행렬. 그럼에도 아직 처리할 양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한 칸에 쌓이는 것이 40부대인가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하루에 나오는 이 판수가 한 40판. 하루에 이 많은 국수를 다 자르기 위해선 숨 고를 시간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작업. 일하다가 지쳐서 아들과 교대할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합니다. 저희 아들도 잘 못 잘라요. 그때 자르는 것도 제가 잘라요. 이 요령으로 잘라요. 힘으로 자르려면 안 잘라져요. 요령이에요. 요령이 어떤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 리듬을 타야 돼요. 이 국자 리듬을 타야 되는데 힘으로만 누르려면 안 돼요. 이 리듬을 편하게 눌러야 돼요. 아들이가 잘라가면 과연 아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잘하네. 그래. 리듬 타면서 리듬 타면서 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바삭바삭하니 잘 잘렸던 것 같은데 막상 하려니까 이거 쉽지만은 않네요. 리듬 타면서 그래.
하나, 둘, 힘 가져. 결국 아빠 해볼게. 자, 봐라. 눈높이 교육에 들어갑니다. 리듬을 살 줄 알아요. 리듬 못하면은 친구들만 하려고 하면 안 돼. 노력 리듬을 살야지. 내가 폰을 잘못 집었던 것 같아요. 안 된대. 시켜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죠. 이제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요령이 있어가지고 저는 리듬을 찰 줄 아는데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 그걸 못해요. 아마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잘해지겠죠. 요령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천천히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하루에 칼질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뭐 칼질을 수백 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그 유압으로 하는 거, 기계로 하는 것을 해봤는데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자고 뭐 힘이 들더라도 굳이 이거 옛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아들 관욱 씨. 느리지만 천천히 잘 따라가는 중입니다. 하루에 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무게로 치면 몇 킬로예요? 이게 하나당 1.2kg 정도 되니까 한 1200, 1300kg 되지 않을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도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개 중에 3분의 2는 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 국수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두 사람. 마지막인가요? 예, 막판이네요. 다 끝났네요. 아들아, 이거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맨날 하는 일이지만 마지막쯤 되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일하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작업대 위에 떨어진 국수를 한 곳에 모으는데요. 버린다고 하기엔 정성을 들여 잘게 붓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위에 있는 것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가능해요. 다시 분쇄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밀가루처럼 곱게 만드는 거죠. 작업대 위에 떨어진 깨끗한 국수만 모아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니 진짜 밀가루 상태로 돌아갔네요. 밀가루 거의 똑같이 됐어요. 이것은 재생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과정, 택배 작업인데요. 박스로 나가는 거는 이제 택배로 많이 나가고 저희 거래처들도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매일 수작업으로 만드는 전통 국수. 힘들지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아버님 때 하던 것을 제가 이어받았고 제가 하던 것을 아들이 또 이어받는다고 내려갔기 때문에 100년 가게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아들까지 4대째 하면은 100년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서울의 한 국수 전문점. 점심을 맞아 가게 안은 인산이네. 다들 국수 맛에 푹 빠졌는데요. 씹는 맛도 있고 흐르륵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더 잘 납니다. 또 중국에서 왔는데 이게 면이 약간 제가 중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약간 맛있던 것 같아요. 바로 중국 란저우 지방에서 유명한 우육면과 중국식 볶음국수입니다. 점심시간. 이 면을 맛보려고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주방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점심시간만 되면 여기는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손으로 면을 뽑는 수타국수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인데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면을 뽑아 익혀서 나가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반복돼 점심에는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죠. 지금 몇 그릇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뭐한 300kg 도 나갈 것 같은데. 300개요? 네.
사람들을 사로잡은 우육면의 쫄깃한 면발. 그 비법이 뭘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주방에서 반죽 준비가 한창입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우육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죽이기에 얼음물을 넣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신경 써줍니다. 여름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숱하다 보면 사람 손이 많이 가니까 면이가 좀 빨리 하고 빨리 돼. 겨울에는 괜찮은데. 한 번에 만드는 반죽량이 약 60kg. 양이 많다 보니 완성될 때까지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며 수시로 반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지는 이유가요. 수분이 많은지 안 많은지 확인해야 돼요. 수분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수타를 할 수 있어요. 반죽은 발효가 되지 않게 서둘러 옮겨주는데요. 우육면으로 만들려면 12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침에 한 거는 저녁에 쓰죠. 어제 저녁에 저녁에 한 한 거 거는 아침에 아침에 쓰고. 저녁에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60kg 쓰는데요. 대략 한 500인분 정도, 600인분 사이를 나가거든요. 그 사이 면과 같이 우육면에 넣는 고기를 삶습니다. 무려 300인분의 양인데요. 이건 무슨 고기예요? 사태입니다. 아롱사태는 우육면을 만드는 고명 외에 시원한 국물을 내는 데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삶을 때 국물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면도 중요하지만 어우러지는 육수 맛이 굉장히 중요해요. 넣은 지 1시간 30분이 지나면 아롱사태를 건져냅니다. 비법 양념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온에 넣은 단물이에요. 비법 육수 같은 거. 그럼요. 2시간 동안 천천히 간장이 고기에 스며들도록 기다립니다.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 먼저 만들어 놓은 고기로 오늘 장사를 준비합니다. 아침에 안 썰어놓으면 낮에 손씨가 없어서 먹음직스럽게 졸여진 아롱사태를 썰기 시작하는 작업자.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자르는데도 40분가량 소요됩니다. 비닐에 싸서 두면 준비 완료. 이번에는 약 18리터짜리 식용유를 2통이나 준비해서 오는데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난주 우육면이 강조하는 게 1청, 200, 3홍, 4황, 5 녹이거든요. 1청이가 하면 육수가 맑다. 200이는 무가 하얗다. 3홍이가 고추기름이 빨갛다거든요. 그래서 이 고추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책임져주는 고추기름. 그 맛을 얻기 위해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빈 사람이 직원들이 많이 빈 사람이 많아요. 수분이 잘 안 빼게 되면 팍팍 튀어버리니까. 먼저 끓는 기름에 채소를 넣고 30분 후에 건져냅니다. 처음부터 고춧가루를 같이 넣으면 타서 맛을 해치기 때문에 따로 끓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소를 끓인 기름이 어느 정도 식으면 그제야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와, 펄펄 끓는 열기가 엄청납니다. 펄펄 끓는 기름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2시간 정도 이렇게 끓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냉각시킨 다음에 써야 돼요. 그래야 모든 고추의 향기를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더위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주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있어요. 단계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더울 땐 너무 더우니까 뭐 점심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직원들. 전날 만들어서 12시간 동안 숙성한 반죽을 가져와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밑에 뿌리는 건 뭐예요? 기름. 기름이요? 네. 식용유로 손과 바닥에 반죽이 달라붙는 걸 막을 용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주먹으로
60kg 무게의 반죽을 계속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주먹을 채대는 게가 공기를 빼주고 글루텐 행성시켜주거든요. 탈날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 시점이 언제 되는지 손으로 만져가면서 해야죠. 한 30분 채대야 돼요. 반죽 무게만 60kg이다 보니까 치댄 후에 골고루 반죽을 섞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탄력 좋은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단 말이죠. 모든 걸 섞여주는 거예요. 장정 3명이 달라붙어 30분 동안 계속되는 강행군. 시간이 갈수록 작업자의 몸도 지쳐갑니다. 이렇다 보니 이 작업이 우육면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고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3명이 호흡을 맞춰도 힘든 과정이 덜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30분이 3시간 같이 느껴진다는군요. 게다가 같은 자세로 하는 일이라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죽 한 번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지겠어요. 네. 죽을 맛이에요. 봐봐요. 여기는 반죽기에 손이 나갔고요. 이게 한 수술해가지고 한 달 걸렸어요. 이거는 주먹질 하도 해가지고 인대 나가지고 펴지지 않거든요. 작업자들의 노고로 완성된 우육면 반죽.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면을 뽑아 나갈 수 있게 준비해 주는데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면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1분에 6인분 7분 나와요. 준비만 되기 되면 엄청 빨라요. 점심이 되자 순식간에 가득 차버린 가게 안. 그와 동시에 주문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확인하자마자 소분해 놓은 반죽으로 면을 뽑는 작업자. 반죽에 공을 들인 덕분에 면을 잡고 늘려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데요. 이어서 곧바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아줍니다. 면 뽑은 다음에 곧바로 넣어야 돼요, 물에? 네, 맞아요. 수분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쳐지거든요. 최상의 반죽과 기술로 완성시킨 우육면 면발. 여기에 담백하면서 시원한 고기 육수를 넣고 부드러운 양지 사태까지 듬뿍 올려줍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고추기름을 넣어주면 매콤하면서 구수한 우육면이 완성됩니다. 또한 면발의 종류와 두께를 달리해 뽑을 수도 있다는데요. 지금 뽑으신 건 어떤 두께예요? 1번이요. 제일 얇은 거요? 네, 맞아요. 제일 얇은 거. 당기는 횟수가 8번. 8번을 당기자 순식간에 얇은 면이 완성됩니다. 면이 얇아서 여성들에게 인기라네요. 짜장면 굽기 5번 당겨야 돼요. 5번 당기는 네. 거? 당기는 횟수에 따라 다양한 굵기의 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죠. 반죽이 저희만의 핵심 비밀이 있죠. 이 느낌과 여러 가지 수분, 이런 공기 빼주는 거, 글루텐 행성시켜주는 거 하고 거기 다 만들어줘야죠. 면의 굵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르게 뽑을 수 있는데요. 반죽을 손바닥으로 눌러 쭉 늘려주면 부처님 모양 면이 완성됩니다. 모양 따라서 면발에 육수 빨아들이는 게 또 틀려지거든요. 식감도 틀려지고 맛이 약간씩 틀려져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수타국수 뽑기. 중국 란저우 지방에서 배우고 연습한 끝에 오늘날 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는군요. 적어도 몇 년 정도 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직원을 4번째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 9개월 했어요. 9개월. 9개월 했는데 스타는 할 수 있는데 아직 면 스타 전 과정이 아직 못하거든요.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노력과 정성으로 완성한 우육면. 이곳을 찾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묵묵히 면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은데 저희들이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기뻐할 때 보시면 뭐 저희들이 그만한 뭐 힘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제분소. 1년 내내 제분하느라 바쁘지만 요즘에 특히 더 바쁘다는데요. 국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며 제분 주문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제분하는 것은 바로 이 알맹이라는데요. 메밀을 탈피한 속 알맹이를 녹살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녹색빛이 나니까 메밀살, 녹살이라고도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 제분기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른데요. 아, 이거 대형 맷돌 재분기예요. 맷돌 형태로 재분을 한다고요? 예. 이제 저희는 좀 특화되게 대형 맷돌을 이용해서 이제 저온 분쇄 방식으로 메밀을 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호파에서 메밀쌀을 넣으면은 대형 맷돌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갈린 다음에 에어 이송기를 통해서 이제 이송이 돼요. 막국수 가게, 냉면 가게 등 다양한 곳에서 제분 연락이 오다 보니 작업자들은 쉴 새가 없는데요. 30kg 무게의 메밀 알갱이 포대를 계속해서 나르는 힘든 작업. 양이 상당하다는데요.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한 1톤 이상씩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매일 다 나가요? 그렇죠. 예. 메밀 알갱이인 녹살 60kg을 재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1톤 분량을 하루에 처리하려면 좋게 8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별체로 나오는 메밀가루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최상급 메밀가루예요. 이 정도면 곱게 갈린 거예요? 고운 메밀가루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메밀을 아시는 전문가들은 너무 고운 거를 또 선호는 안 하세요. 어느 정도 또 고유의 입자가 있는 메밀가루를 이제 다 좋아하세요. 고소한 맛과 향이 일품인 메밀가루. 어떤 국수로 탄생될까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곳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게의 인기 주역이 바로 이 막국수랍니다. 소금하고 메밀가루 2가지 들어가요. 전분을 섞지 않고 메밀 100%로 만든 막국수. 메밀 100%라고 하면 보통 끈기가 없어서 뚝뚝 끊기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이곳의 메밀 막국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맛과 식감이 다르다는군요. 양념장 맛이 좀 가시고 나면은 메밀 맛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먹기 편하고 잘 넘어갑니다. 이 외에 들기름과 시래기를 넣어 만든 막국수는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진짜 맛있어. 면이 일반 면이 아니라 메밀로 만들어진 면이다 보니까 담백한 맛이 있고 또 이 들기름이랑 시래기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고소함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조금만 늦어도 대기줄이 발생한다는데요. 더울수록 올라가는 막국수 인기에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상황.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은 막국수 면을 뽑는 작업자인데요. 메밀가루는 열에 약해 최대한 빨리 반죽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찰기가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반죽을 뽑아서 면을 만들면 면이 맛있어져요. 메밀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쫄깃함을 살리려면 반죽할 때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정도일 때 가장 맛있어요. 가장 면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치마리 하나, 들기름 하나, 오면 하나 해야 돼요. 모든 국수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 반죽을 재빨리 면 기계에 넣어 막국수 면으로 뽑아주는데요. 이때 삶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몇 분 정도 삶아요? 이제 한 1분 정도 삶아요. 1분을 넘게 되면 메밀 식감과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네요. 바로 찬물에 2번 헹궈 식감을 살려줍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집중을 해야 다 처리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하루 4개 더 해야 돼. 그런 거 말고. 고소한 맛과 향을 살린 막국수 면발이 완성되면 양념과 고명 올리기는 다른 직원이 맡는데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정신이 없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바쁠 때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면, 양념, 고명 등으로 파트를 나누어 주방을 운영한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 들어오는 주문. 만들고 있는 와중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네요. 정신없죠. 감자전! 사이드 메뉴인 감자전. 인기 폭발이네요. 메인 메뉴인 막국수의 인기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들기가 무섭게 주문한 사람을 찾아 떠나는데요. 금세 바닥을 보인 반죽. 곧바로 다시 시작하는데요. 원래는 손반죽을 했는데 손님이 늘면서 도저히 손반죽만 해갖고는 감당도 안 되고 또 미리 해놓을 수도 없고 특히나 손반죽 같은 경우는 손에 있는 열 때문에 금방 변질되거든요. 다른 반죽보다 열에 취약한 메밀 반죽.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 반죽이 굳어져 쫄깃한 식감과 향이 사라진다는데요. 그래서 반죽과 면발을 뽑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작업자. 특히 면을 계속 삶아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도 고역이랍니다. 에어컨 켜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고 하는 게 조금 나아요. 그래도. 얼마나 더워요? 네, 바빠서 더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더운 건 면을 뽑는 작업자인데요. 김이 펄펄 나는 데서 일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 냉면이잖아요. 드시는 손님들 시원하게 드시는 상상하면서 만들어요. 본인은 엄청 더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한 냉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만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스트레칭을 해보지만 그때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바쁜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주방을 벗어나는데요. 그런데 어딜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육수 앞. 내일 다시 돌아올 점심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요. 뜨거운 기운을 얼마나 빨리 차갑게 식히냐. 이게 육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막국수의 시원함을 책임져줄 육수이기에 깐깐하게 챙깁니다. 점심이 지나고 떨어진 육수를 보충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에 육수가 몇 리터 정도 쓰이는 것 같아요? 110리터, 120리터 정도 써요. 그날 오후 뭔가를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배달하시는 건 뭐예요? 갓이요, 갓. 갓김치 하는 갓. 아하, 그러고 보니 이곳에선 막국수와 함께 갓김치가 나오는데요. 갓김치가 메밀하고 참 잘 어울려요.
의외로 맛의 궁합이 맞아서 이건 역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90단밖에 안 왔어요. 아직 갓이 제대로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90단의 갓을 다 썰자마자 바로 절이기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네요. 막국수에 곁들여서 나가는 갓김치지만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씻으시면서 뭐 걸러내는 거예요? 일단 혹시 흙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떡잎진 것도 있고 이런 풀도 있고. 갓의 양이 90단이라 건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제일. 휴식도 잠시. 다시 갓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헹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념은 사실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이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김치를 버려버려요. 힘들지만 맛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 그 고집이 있었기에 손님들에게 막국수 맛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 일 중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일 같은데요? 이거 지금 봄가시여서 빠는 거죠. 봄가시. 가을가시 이틀 걸려요. 아, 억세서요? 억세서. 절구는데 하루. 헹굼까지 마친 갓은 다음 과정을 위해 이동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념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그런데 갓김치 하면 보통 빨간색인데 이건 좀 다르네요. 빨갛게 하면 메밀하고 빨간 갓김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죠. 전혀. 맛과 향이 은은한 막국수. 그래서 곁들여 먹는 반찬도 연구 끝에 그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췄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일부러 이곳을 찾는 손님들 때문이라는데요. 메뉴나 이런 음식점 이런 컨셉 같은 거는 저 혼자 이제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생한 거 알아봐 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나서 또 가면서 또 잘 먹었다고 인사도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 보람되고 좋지요. 그럴 때.